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큰 사건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칼럼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한 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쓴 칼럼인데요. 파탄난 조국의 꿈에 깜짝 출연한 카메오 윤이라는 제목입니다. 파탄난 조국의 꿈에 깜짝 출연한 카메오 윤. 자, 이 칼럼을 읽으면 조국의 포부 그리고 불청객 윤석열의 관계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저와는 조선일보 입사 동기입니다. 같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그만둘 때까지 술도 많이 마셨고 친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입니다. 정치부장을 거쳐서 지금은 논설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부를 오래 선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칼럼에 아주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김창균 기자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주 3병으로 시작됩니다.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서 8구 개각이 발표되자 그 며칠 전 조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자, 조 씨는 조국입니다. 조 씨는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을 만나 종류별로 소주를 마셨다. 그러면서 소주 3병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상표를 차례로 읽으면 대선, 진로, 좋은 데이였다. 자, 이거는 저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김창균 기자가 읽었던 대선, 진로, 좋은 데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대선, 진로, 좋은 데이. 대선 가도가 환하게 열렸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했다고 김창균 기자는 해석합니다. 자, 부산 소재 H고등학교, 해강고등학교입니다. 동문들이 법무장관 단일 후보인 조 씨를 미리 축하하기 위해서 가진 술자리, 내친 김에 대선으로 거침없이 진군하라는 건배사가 나왔음직하다. 그러니까 대선 소주, 진로 소주, 좋은데이, 좋은데이는 부산에서 마시는 술입니다. 대선의 진로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소주 3병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해관고등학교 동문들과 편하게 조국 후보자는 대권의 꿈을 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친구들 만나면, 동네 친구들 만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거를 흠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국 후보자는 저쪽 편, 좌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서 한 명의 카드일 수는 있습니다. 자, 김창균 기자는 문재인 정권의 PK 집권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갈 3번째 부산주자. 자연스럽게 조국이 떠오른다. 자,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를 유시민이 맡았다면 문재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자, 조국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정치적 고빗길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감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아베 선전포고에 죽창가를 부르며 선봉에 선 것도 그였다. 자, 그래서 조국에게 대선, 진로, 좋은데이 소주 시리즈를 권하고 싶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김창균 기자는 이 칼럼에서 분석을 하나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주일 만에 42%에서 18%로 급락했다. 24%포인트가 빠졌다. 2년 전 대선 유권자 4,2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이다. 자, 그 정도 인원이 조국에 대한 신임을 일주일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여론 변동은 본 적이 없다. 태블릿 PC 문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일주일 새 25%에서 14%로 11%포인트 하락한 데 그쳤다. 조국 후보자의 딸, 의학논문 제일 저자 논란의 파괴력이 최순실 농단을 압도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김창균 기자는 이 칼럼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윤석열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임명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정 책임자였던 조국 민정수석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았습니다. 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김창균 기자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국 살리기에 동참해달라는 문 감독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우정 출연일까? 여권 일각에서 걱정했던 윤석열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일까? 김창균은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윤석열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올려다볼 것이 없는 명예로운 위치에 있다. 그가 후배 검사들을 이끌고 당군 일의 최고 위선자의 침몰에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당군 일의 최고 위선자, 조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이 과거에 했던 트위트를 인용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했을 때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자, 그때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욕을 받는 사람이 뭘 해야 할지 잘 보여준다. 국욕이라는 것은 나라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의 오늘 발언은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 조국의 글입니다. 6년이 지나서 자신이 파멸을 향해 가는 길목에 윤석열이 등장할 것도 조국은 예견했던 것일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발언이 지금은 가슴을 후벼 파고 있지 않을까? 김창균 칼럼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자, 윤석열은 불청객처럼 등장했습니다. 카메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위선적인 좌파 정치인의 말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등장, 그래도 저는 윤석열을 아직도 의심합니다. 과연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자신과 검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미 소통한 뒤에 하는 건지 아직도 의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했던 지난 인사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적폐수사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이 변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온다면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그 전에 내가 오해를 좀 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해야만이, 국민 여론이 있어야만이 아마도 윤석열은 좀 더 단호하게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주문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